요즘 전세 포비아 그래가지고 전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좀 쉽게 어떤 믿었던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해서 운 좋은 경우는 넘어갔는데 이제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막 1000개 중에 한두 개 터졌는데 이제는 뭐 100개 중에 뭐 3, 4개 막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기사도 참 많이 나고 또 저도 취재도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해요. 관련해서 이게 참 좀 마음이 짠한 거죠. 예전에 저런 기자들이 좀 관심 가지고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뭐 터지니까 그냥 뭐 없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뭐 터져야 또 나와요. 관심이 커야지 또.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제가 눈에 좀 띄었던 게, 안전한 그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를 최소 4번을 떼야 된다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왜 4번일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목이 자극적이라.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후,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기 전후, 이렇게 떼라. 이런 결론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재밌기도 하고요. 기자가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칼럼을 한번 적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뿐 아니라 어떤 부동산 등기부하고 이제 관련된 어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돈 빌려주고, 그 사람 저당 잡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비롯해서 그 등기부와 관련된 어떤 거래를 할 때 등기부를 도대체 몇 번 떼야 돼? 또 언제 떼야 돼? 소유권도 그죠? 소유권 매매할 때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그 거래에서 등기부를 발급해야 될 횟수, 그다음에 시점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세 거래도 어째 보면은 그 집을 임대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 맥락은 같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언제 몇 번을 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 집에 저당 잡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본 원칙 자체는 계약하거나 뭐 돈을 지급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있기 직전에 무조건 해보는 게 좋아요. 직전에.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차용증도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뭐 며칠 있다 빌려줘야 된다, 쓰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도 써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약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바로 그날 보통 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서 뭐 설정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고 돈 쏴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돈 쏴주기 직전에 바로 오전에 그죠? 바로 오전이 아니라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 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고 쏴주고 도장 찍고 쏴주고 이런 이제 습관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등기부에 잘 올랐나, 그죠?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돈 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쫓아가서 이제 등기소에서 저당을 잡잖아요.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당권 설정할 때 이제 뭐 별다른 그 사이에 뭔가 들어온 게 없나, 잘 됐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떼보는. 그렇죠. 법무사가 이제 떼어주잖아요. 법무사 떼주기도 하고 뭐 본인이 하면 본인이 떼야 되고 그런 이제 중요한 행위를 하는 계약하고 돈 쏘고 돈 지급하고 하는 그 직전, 바로 직전 그렇게 뗀다. 그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떼본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자 그러면 전세 계약은 뭔가 다를까라고 하면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맥락은.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또 계약하면서 바로 계약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한번 떼보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물론 그건 있죠. 우리가 그 검토 단계에서 저 물건을 보고
물건이 마음에 드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계약 체결하고 돈 지급하기 직전. 그때 뗀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한 번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잔금이면은 잔금 지급하기 직전에 한번 떼보면 되겠죠. 그죠? 만약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직전도 한번 떠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도금이 있다 그러면 또 중도금이라고는 돈 지급하는 그 단계가 또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 앞에는 딱 등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사에 따르면은 그 중도금은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계약 체결하기 전후, 그냥 잔금 지급하기 전후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행위 직전에 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원칙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행위란 것은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한다. 돈을 서로 오고 간다. 만약에 이사를 간다도 중요한 일인가요? 이사가 보통은 잔금하고 맞물리잖아요. 그죠? 이사는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 떼봐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는 행위 자체는 뭔가 얻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점유를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논리로, 그런 원칙으로 이제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전에도 한번 떼보고, 잔금 지급하고 뭐 이사 가는 그 직전에 한번 떼보고, 그래야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중요한 법률 행위를 앞두고 뭔가 뭐랄까, 이게 변수가 있다. 등기부상에 뭐 가압류가 들어왔다든지. 그렇죠. 뭐 건조당이 딱 날라온다든지. 가처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변수에 대해서 조금 빨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돈 지급했는데 나중에 떼보니까 있더라. 그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등기 그 1,000원, 800원 아까워서 또 안 떼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요? 그럼 귀찮아서 그런가? 1,000원이 아까워서 그런가? 귀찮아서 그런가? 귀찮아서 그랬겠죠. 그 방법도 모르고. 그런가요? 예. 경매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떼봐야 되잖아요. 예. 저도 솔직히 그 초반에는 떼다가 귀찮더라고요. 또 돈 1,000원 또 내야 되고 이러니까.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경매는 이제 우리가 압류라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매가 되게 되면은 그 처분 금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물건 변동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입찰하기 직전 이렇게 한번 떼보는 것도 아까 기본 원칙에는 맞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근데 임대차 전세는 한 가지 더 일반 그 법률 행위와 다른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 이게 등기부를 떼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 효력 발생 시점. 그렇죠. 이 전입 신고한 다음 날 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잔금 지급하기 직전에 한번 딱 뗐는데 그러면 완전히 안전하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돈 주고 전입 신고를 했더니 집주인이 그날 저당 같은 걸 설정했다. 또는 집주인도 알지 못하는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보다도 그 권리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정도는 또는 다다음 날 정도는 이렇게 등기부를 떼야 그 변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날 등기부를 뗐더니 그 전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저당 설정했더라. 그럼 뭐가 달라지냐? 라고 하면은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이제 그게 사태 수습을 좀 빠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대응해야죠. 주인의 뭐 멱살을 잡든지, 그렇지, 못 도망가는 게. 사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 수습을 좀 빨리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저도 처음 한 게 변호사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전입을 하고 그날 이제 근저당을 이제 잡으려고. 근데 이게 접수만 들어갔지 접수일이잖아요. 접수만 들어가면 며칠 있다 이게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처리 중이 있더라고요. 네. 등기 처리 중. 맞습니다. 야,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 이야기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컨텐츠 준비하면서, 그, 법무사님한테 좀 물어봤더니, 보통 그 일반적인 뭐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부분이 신청하면은 언제쯤 등기부에 실제 오르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번 2, 3일, 일주일, 요게 일반적이랍니다. 2, 3일에서 신청 접수되고 나서 2, 3일 또는 뭐 일주일까지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사를 오늘 했는데요. 내일 우리가 세입자가 등기부를 뗐는데, 그 주인이 그 이사하는 날, 그날 뭐 저당권 설정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이 바로 다음날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2, 3일에서 일주일 걸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뭘 보고 아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여드릴 텐데, 네. 요런 저당권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다. 요런은 이제, 문구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솔직히 갑구, 예. 표제부는 넘기거든요. 을구가 이제 중요하니까 네, 저당이 있나 없나. 그걸 네. 을구를 많이 보는데, 예. 와, 표제부에 딱 위에 있으니까 조그맣게. 표제부 제일 위에 주의사항 이래가지고, 딱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좀 이렇게 그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예, 이거 빨간 글씨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등기 위조. 등기 위조.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뭐, 주의사항, 뭐, 등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셨잖아요. 주의하세요. 요거 위조하는 거 얼마나, 지우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아, 그러네요. 그죠? 화이트로만 지워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로만 지워도 사실 되죠. 근데 화이트로 살짝 지워서 또 복사해가지고 딱 내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직접 떼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등기 위조 가능성이 있어서, 남이 떼주는 등기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바일로도 모바일 등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내미는 등기부, 그거 아니고, 또 상대방이 내미는 등기부, 안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떼서 확인해야 됩니다. 맞아요. 등기를 꼭 소유자만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완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 집이나 네. 다 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등기부는 이제 뭐 누구나 다 뗄 수 있고, 뭐 주민 초등본, 등초본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그렇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나 뗄 수 없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등기 꼭 한 번씩 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빠 집이든, 하여튼 누구 집이든, 네. 한번 떼보면, 이렇게 떼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만 알면, 야, 이거 진짜, 처음 알았네. 네. 그래서 등기를 이제 좀 아무 아무 시점이나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많이 떼본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떼보면 좋긴 하죠. 안 떼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시점, 중요한 시점에 떼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떼볼 때도 그런 이제 그 등기 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도 좀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떼보는 등기 비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